물론 제가 얘기하면 트레디셔널리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복장부터가 지금 한복 입고 나오지 않았죠. 제가 트레디셔널 있으면은 지금 갓을 쓰고 집신을 싣고 나와야 될지 몰라. 근데 그럼 뭐가 불변의 가치로 뭐를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논쟁이 붙는데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냥 저 말까만 뭐 예를 들어 이슬람 보수주의도 있을 수 있고 유교 보수주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우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영국과 미국권에서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 저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논의의 피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수 그러면 유교식 보수주의 혹은 일본식 국가주의, 근데 권위주의 뭐 이런 걸로 생각돼요. 이것도 좀 치우겠습니다. 자, 3번부터. 그러면 우리가 정치 철학에서 흔히 영국과 미국에서 얘기하는 보수주의라고 컨설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단성적 성찰을 도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도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툭 치고 내려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좋게 배우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프랑스 혁명이 과연 진짜 꼭 좋은 건가 하는 거는 정말 혹시 한번 인터넷에서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이강호 그리고 한번 쳐보시면 유튜브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프랑스 혁명한다고 해서 위대한 프랑스가 만들어졌어요? 1789년의 혁명에서 어떻게 됐어요? 로베스피에르가 그 해 한 해만도 35,000명을 단순히 죽였습니다. 그때 파리 시민이 얼마예요? 파리 시민 한 10분의 죽인 거예요. 10분의 1 넘게 죽였어요. 그리고 방대라는 곳에서 선배는 몇 만이라고 주장하세요? 근데 잠깐 최저 20만, 최고 80만, 보통 한 40만 얘기하는 인구를 죽였어요. 방대라는 한 지역에서 몰살시킵니다. 여자, 아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이들은 이성을 믿고 굉장히 유토피아를 꿈꿔드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성국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뭐예요? 너무 지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죠. 나폴레옹이 먹죠. 근데 나폴레옹이 3대 끼고 유럽 휘두르고 다니면서 그리고 1830년 혁명, 1848년 혁명, 그 다음에 1871년 파리 꾸민까지 진짜 지랄 역착이 별지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감동하는 게 여러분 세대는 좀 아니고 젊은 세대에서 뮤지컬 창발전 보면 라마의 세유지를 누르면서 이게 바리케이트처럼 멋있게 싸워요. 거기에서 좀 싸워보지. 싸우지도 않은 것들이 지쳐지랄.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은 뭔데? 그래도 누가 그래요? 달걀은 깨가지고 오믈렛을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지금 됐다고? 언제 됐어요? 1789년부터 언제까지 지지국 갔어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여성 참정권이 몇 년도에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1946년이에요. 프랑스가 줬어요? 이러면 이제 프랑스가 저를 때려 죽이려고 프랑스에서. 좀 약간 반프랑스적인 게 있는데 각서라고. 미영 연합군이 들어가서 몰아낸 다음에 여성 참정권 만들어진 겁니다. 레지스탕스가 나온 건 맞는데요. 솔직히 레지스탕스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여비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상륙해서 들어가면서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1948년에 여성 참정권 조집니다. 불과 2년 빨라요, 프랑스가. 근데 민주주의 잘한다고? 그 지랄 여책을 다 오고? 반면에요, 이런 프랑스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에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저건 아니다. 프랑스 혁명에 가면 좋은 가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싫어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도 피를 전혀 흘리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비교가 할 수 없죠. 그래서 명예혁명으로 가는 영국의 전통. 여성 참정권만 하더라도 영국은 이미 언제 주어지죠? 1920년대 주어져요. 이미 차치스 운동하고 1800년대부터 참정권 주고 점진적으로 민주주의합니다. 의회민주주의하고.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바로 이제 이게 보수주의,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수주의는 완벽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수할 때 여러 번 하는데 이 서구의 보수주의는요, 고전적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즉, 개인과의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과의 자유를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서구 문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면요, 서구 보수주의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이 정리 개념을 한 이유는 뭐든지 비교하면 좋죠.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선 중요한 게 개인입니다. 이 개인과 반대하는 건 보수주의 반대 이념이 뭐죠? 사회주의입니다. 집단을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있을 테니까 좀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서구 기독교 사상, 특히 개신교에서 보면은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내가 천국을 갔냐 못 가느냐면 신의 내가 나의 문제지 내 앞에서 무슨 교황이라든지 내 앞에서 무슨 신부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랑 다른 게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수주의니 이 토대가 무너진 게 그거예요. 신과 분리되고 정통과 분리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하지만 내 뜻은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자율도 나오고 개성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날 욕해? 욕해라. 개야 짖어라 까라바는 간다. 그래서 나 속으로 가서 개척합니다. 물론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합니다. 근데 동양, 일본 같은 경우는 염치문화입니다. 왜 염치문화냐? 신이 없거나 다신입니다. 즉 절대적인 진리가 다양해요. 없어요. 그럼 뭐가 그런지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게 옆에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옆에 사람, 특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의견이에요. 거기서 일본에서 이제 왕따 문화가 나오고 왕따 시키면 못 당하는 거. 근데 개성이 없는 문화가 나오고. 그렇지만 또 괜히 집단이 잘 뭉치는 문화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염치죠. 부끄러움에. 기독교는 죄의식, 신의 개념인데 이쪽은 쉐임, 염치 문화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리라는 게 나와요. 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수도 이 의리라는 걸 잘 생각해야 하는데, 즉 의롭다는 것이 서구 기독교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또 뭐냐?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가요. 이 얘기는 빼고 그건 굉장히 다양한 또 얘기가 나와요. 근데 동양에서 의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공동체의 관계. 자, 깡패를 생각해보다. 우리 조폭두목이 쟤 죽여. 그리고 여기서 다 죽여주길 바래. 그럼 내가 죽였다.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운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못 죽여 그러고 도망가죠? 저렇게 의리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식의 의리의 관계가 삼국지 문화의 아주 정확한 의리의 개념이죠. 근데 일본식 교육,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나관중도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 삼국지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근데 잠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집단을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하는 막스 레닌주의, 주체사상파,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만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여기 좀 다른, 내 생각이 다르다는 분이 있겠지만요. 나치가 뭡니까? 내셔널 소셜리스트예요. 여기서 내셔널을 국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민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내셔널이라고 일단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치즘은요, 여러분들 이 말하는데 나는 진보 우익이다 라는 분들 있어요. 뭐 한국 용어로는 저 틀린 말 아니에요. 만약에 유럽에 가서 독일 말로 그걸 직역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치스트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히틀러나 나치들은 자기네 진보였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다만 막스 네린식의 사회적인 틀린 게 뭐냐면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하는데, 우리 계급투쟁이 민족의 단합을 해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한 거는요, 그들도 사회주의예요. 집단주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익 쪽에서 굉장히 그러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또 연대도 하고 그러지만, 일본이 또 이제 뭐 그쪽하고 동맹일 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생략인데, 요것만. 그런데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주고요. 자, 여러분들 자유주의라는 말을 분석을 해봐요. 이 말만 오늘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제 강의 본전한 겁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자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다양해. 근데 숫자가 많은 게 다양한 사람들이야. 유시민이 자기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이병태 교수님 이런 분들 자유주의라고 해요. 같은 자유주의자인가? 제가 자꾸 영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영어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 유시민이 무슨 자유주의자 아니라 사회주의 빨갱이지. 뭐 잠깐 뭐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그 사람 여기 100%
배를 갈라도 마음은 안 보이니까. 간과 심장은 보여도.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영어로 리버럴리즘입니다. 현대 리버럴. 영어로 리버럴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그걸 날라리라고 발음도 비슷해요. 날라리가 들려요. 세 가지 개념을 우리 영어로 한 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유주의라고 한국에 번역된 거. 첫 번째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이게 뭐냐면 바로 영국에서 18세기 때 꽃피웠던 거예요.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해갖고 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왜 무너지면 한파가 무너지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자유를 주장하는데 야 너는 돈이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유를 주장하는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놈인데 내가 무슨 자유가 있냐. 그래서 너네가 말하는 그런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달라 라는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이라는 말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민주당 계열에서 리버럴이라고 불리거나 자유주의자라고 불리거나 혹은 자기가 그거라고 주장을 하는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런 리버럴리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 사생활은 내 멋대로 경제는 국가가 날 책임져줘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 그럴 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부 여러 분 나왔는데 일부 전문 그거 굉장히 좋은 거네 그런 전문인들 많아요. 근데 자유와 행복이라는 걸 생각해봅시다. 이 점 하나 얘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하면요 좌익이든 우익이든 보수든 이보다 다 박수쳐. 보수주의자는 박수치기 절대로 안 돼요. 정치인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행복을 줍니까? 첫째, 행복이 뭐야? 그 정치인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내 행복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뭔데 행복이라는 거를 정의를 네가 내리고 그거 준다 그래. 첫째. 두 번째. 그 정도 행복을 주려면 뭘 해야 되죠? 다 가져야 돼요. 전지전능한 권력을 해야 돼요. 다 뺏어서 내가 나눠주겠다. 실제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체제가 있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한 40km 내지 50km 가면 있어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뭐냐? 서구. 너무 내가 서구 사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서구 사상은 누가 있어요? 그건 신이야. 신 외에는 너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즉 다시 말해서 그 정치는 사기꾼이든지 신을 찬칭하는 놈이야. 전체주의적 사건.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미국 헌법에는 행복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 추구권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행복 추구권과 행복권은 달라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서 각자가 노력하는 거를 국가가 막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보장해야 돼요. 그게 행복 추구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상 행복해진지 안 하는지 국가가 책임질 수 없어요. 아니 뭐가 어떻게 행복해요? 부자 되면 행복해요? 꼭 그렇지도 않죠. 그 다음에 행복하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발레를 예를 들어 돈이 10만 원 있으면 발레를 보러 가야 행복한 거지 아니면 소주를 먹으러 가야 행복한 거지. 그걸 정해줘야 돼요? 아니. 그 지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면 물론 그건 맞는데 그래야 되는데 행복을 주겠다는 건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정말 건방지고 전체주의적 사고고 블레스퍼미안 신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 하나 대표적인 게 저 북한 여기서 한 40km, 50km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무감각해요. 아까 자유주의를 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근데 왜 이런 행복을 달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자유를 주면서 자유하면서 개인주의고 개인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데 자유로부터의 도피현상이 일어납니다. 신, 전통, 가족 이런 데부터 해방된 개인은 군중이 돼버립니다. 이게 히틀러 현상이에요. 히틀러 선고로 당선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아까 말한 이제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대 미국식 자유주의가 나오면서 그 자유주의가 굉장히 왜곡된.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주의라는 건요 굉장히 완전히 사회주의는 아닌데 친사회주의적인 그런 리버럴리즘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름을 뺏겨버리니까 새로운 이름을 짓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리버테리안이라고.
리버테리안. 젊은 세대들은 여기 많이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은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적 전통으로 가자. 그 리버테리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시는 분들, 이병태 교수님이라든지 또 누구죠? TV 하시는 분, 네? 정규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자유주의자라고 했을 때 그걸 영어로 제가 통역을 하는 건 리버테리안이라고 통역을 해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유시민이 만약에 나 자유주의자면 그거는 리버럴이라고 영어로 바꿔요.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영어로는.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것은 정통적인 리버럴즘은 굳이 말하면 클래시컬 혹은 고전적 리버럴즘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럼 보수주의는 뭐냐? 리버테리안 분들과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은데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건 사유주의고요. 자유까지는 리버럴주의예요. 아까 말한 유시민 선생한테 자유 중요하냐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책임을 얘기합니다. 국가가 다 해줘요. 내 멋대로 사는데 난 책임 안 져요. 근데 리버테리안은 책임까지 얘기합니다. 리버테리안은 이런 표현하면 그쪽 분들은 싫어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닌데 이해하기 싫으면 전보산들의 이빨을 쑤시던 요강에 새염을 치던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게 리버테리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강점은 뭐냐면 자유만 얘기하지 않고 책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만 얘기하면 지 멋대로 사는데 결국은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리버테리안은 그냥 국가가 나 책임 안 져도 된다. 내가 살겠다. 내가 논의를 못 살아도 내 책임이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컨서버티브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얘기해요. 왜냐? 물론 리버테리안들을 들으면 제 말에 반발하실 텐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설명하면 리버테리안들은 굉장히 인간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일 거라는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생각하는지도 몰라. 근데 컨서버티브는 그렇지 않아.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공동체로 또 복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보수주의는 여기서만 서구 보수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않겠지만 한국이 앞으로 보수 운동이 이끌어 나갈 가치관은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탕으로 한 그 기초 이념들은 뭔가? 시간이 언제까지? 10분 안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5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저 머리 아픈 얘기죠. 불완전한 인간관에 바탕을 합니다. 진보나 일부 리버테리안은 인간이 굉장히 완벽하거나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사파 같은 진짜 이런 편에서 전응하더라고는 얘기하기도 싫고요.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읽어서 감동받았는데 유발 하라리 여기다 안 읽어보실까 했는데 그거 보고 우리가 열광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고 막 좋아하는 거 보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맞나? 유발하는 주장이 뭐예요?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과학으로. 근데 보수주의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천사장만도 아니고 불완전주의. 자,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왜 국가가 필요하죠? 왜 경찰이 필요하죠? 인간이 천사라면 필요합니까? 경찰이? 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찰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인식을 인정해요. 좌익들, 막시스트든 마찬가지 그 변종들 좌익들은요. 왜 되냐? 아까 했지만 대학교 1학년이 책 한 10권 읽어. 그래도 한두 권은 아닙니다. 한 10권 읽고 뭘 했지만 유레카. 나 깨달았어. 내가 다 알아. 세상 다 알면 어떻게 하죠? 바꿔보고 싶습니다. 책 10권이 아니라 1000권 읽는다고 세상 압니까?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 5개쯤 갖고 있는 사람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한다. 어떻게 될까? 전 망한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지식이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암묵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 모든 것을 하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는 이게 뛰어난 게 그 암묵지. 자,
그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지식인데 장돌뱅이인데 그분들이 성공한 거는요. 그분 나름의 특유의 또 우아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하려고. 책 몇 권 갖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 이해했다면서 사회공학적 실험을 해요. 이런 소리예요. 사회주의가 틀렸다면 이건 과거의 사회주의가 틀렸고 그래요. 아니 소련 실험해갖고 뭐 한 2천만 죽여놓고 문화혁명하고 만도 또 몇천만 죽여놓고 킬링핀도 만들어놓고 북한 저지를 만들어놓고 또 실험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의 입으로는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험악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실험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놈들은 인간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생쥐 실험인가? 그 지네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대중 뭐 인명 개소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을 개처시켜서 실험합니다. 그런 사회공학적 그래. 예를 들어 이거거든요. 계획도 해요 우리도. 자 카페를 들부터 유치원이에요. 옛날에 다 다방이었죠. 요즘 카페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국가라든지 천재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박사가 다방 없애고 카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됩니까? 근데 그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다가 젊은 세대는 이러니까 이렇게 카페를 만들면 장사될 거야. 실험해봅니다.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옆에 사람도 쫓아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소단위도 계획이라는데 우리는 몇 명의 형제가 책 몇 권 읽어서 온 나라를 다 실험하려고. 아니 그 다음에 맨날 그래요. 경제인들 욕해요. 특히 386세대들 제 또래 애들이 지난 정권 때 가소롭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제가 대하면 웃겨요. 아니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 기업인도 잘못한 거 많겠죠. 사람 뒤져서 선생님들이 뭐죠? 저도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요. 생각하면 근데 진짜 창피해서 그 얘기 절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겠어요? 근데 지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이거거든요. 너 잘못했으니까 기업인들 나한테 돈 다 내놔. 내가 나눠줄게. 얼마 시나요? 내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뺏어갖고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온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요. 앉아서 아까 입법이라고 하죠? 앉아서 이상한 법들 만들어놔. 머릿속에서 구하는 거, 아이디어. 그 다음에 헌정적 민주주의인데요. 이것만,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영어로 뭐죠? 데모크라시예요. 데모크라티즘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모크라티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정착을 써요. 정치차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민주주의는 많은 경우에 데모크라티즘일 경우가 많아요. 데모크라시다. 데모크라시는 체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의로 번역해서 민주주의가 됐는데 민주정의나 민주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는 건 맞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게 다 꽃은 아니고요.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데모크라시는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게 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데모크라시가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데모크라시가 또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데모크라시라고 해서는 다수의 통치예요. 원래. 그러다 혼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소수가 통치하는 것보다 다수가 통치하는 게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덜 하다는 거고 합리적이라는 거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를 나누는데요. 뭐가 달라요? 사실 굳이 따르면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는요. 민도 수준 차이 빼고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정치 문제가 뭡니까? 데모크라시가 부족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민주화도 되고 군대도 민주화해야 되고 뭐 회사도 민주화해야 돼요? 사장도 투표를 뽑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개혁을 못하느냐? 오히려 개혁은 저희 보수주의자가 하자는 게 개혁이에요. 못하냐?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표를 의식해야 돼요. 오히려 개혁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영국에 어떻게 해요? 거기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노동개혁 어떻게 해요? 아니 민노총 간부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득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뭐냐면 왜 지금 정치가 문제가 있냐면요. 87년 이후에 뭐 이전까지는 놀라고 이후에 명확하게 국민 이 세상에 완벽한 정부인데 다 불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불만이 있고 여기서 난 천국이다라는 생각 거의 없어요. 그 불만을 조직하는 게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만을 불질러. 결과 관계 없어. 그럼 펴야. 표만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힘들지? 아, 그래, 힘들어. 근데 너 탓 아니야. 세상 탓이야. 저 재벌 탓이야. 일본 탓이야. 괜찮아요. 일본 민주당인데요. 이거거든요. 물론 개인의 잘못 아니면 전부 그럽니까?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요, 보수주의는 그냥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헌정적 민주주의. 헌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치 위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해요. 이것도 생략. 자, 법치만 오늘 시간 없더라도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법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솔직히 말해. 내면적. 왜냐? 법, 이건 나랑 먼 거야. 법 하면 뭐하는데 제가 곤장 때리는 것부터 생각나. 근데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제가 영어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더 룰 오버로 하고 더 룰 바이로를 혼돈하고 있어요. 서양에서 헌정적 법치라고 하는 건요, 영어로 더 룰 오버로예요. 법의 통치예요. 여기서 오버는 주격의 오버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영어 생각해보세요. 주격의 오버는 그 사람이 주어 오버예요. 즉 누가 통치하는 거죠? 법이 통치하는 겁니다. 바이로는요, 수단입니다. 법으로 지금 민주당이 너무 특정적으로 하나 비판해도 돼요? 뭐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뭐 민주당 다 그런지 모르지만 저 약간 비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명예훼손으로 그 소송 안 당해보셨죠? 굉장히 지쳤습니다. 제가 한 번도 진 적 없는데 이기더라도 그 한 3년 쫓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약간 제가 그런 거 하는 거는 황금규 저렇게 비겁하냐고 얘기하지만 차라리 감옥에 있는 건 견디겠는데 손해배상 1억짜리 하면 진짜 골 아픕니다. 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거 꼭 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 법치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민중 친화적인 겁니다. 너무 기독교 얘기하는지 몰라도요, 다윗왕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왕은 법 만들지 않습니다. 법은 주어진 겁니다. 다윗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했을 때 선지자들이 막 욕을 해요. 중국의 황제가 예쁜 여자 보고 데리고 하루 잤어. 쏘아. 박수도면서 법 바꾸면 돼. 사실요, 법을 만드는 로기버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서구 사상에서 하나님입니다. 법, 로. 여러분도 자연법칙 할 때도 로입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건지도 몰라요. 잠깐, 이건 너무 법착적이고. 그랬을 때 법 앞에 평등해요. 법을 너도 지키라는 건데 여기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이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법은 그냥 권력자가 만들고 우리는 잘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선수고 못 피해 다니는 바보고 뭐 이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저는 제대로 된 법과 법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법치 안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무조건 숫자가 많다고 때려 이기는 게 아니라 헌정적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자고 하는 다수에서 대한민국이 전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제가 너무 교회를 어느 교회가 있는데 신도들이 모여갖고 우리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자고 결의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지네들이 이슬람 사원을 딱 만든 거예요. 이런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 헌법이 누더기가 되면서 이 헌정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민주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입으로 국민 그래요. 여러분 모임보다 딴 모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 막 국민이 원한대. 지난 촛불할 때.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분명한 건 나는 국민이 아닌가 보다. 나 안 원하는데. 왜냐면요, 그들은 일반 얘기를 얘기해요. 모든 국민이 생각이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 그건 법 질서는 돼요. 물론, 또 법이라는 게 눈물이 있죠. 인간적으로.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 참작은요, 무죄라는 얘기 아닙니다. 유죄인데 정상을 참작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많으면 무죄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많으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헌정적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미국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서 헌정적 질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생명, 자유, 아까 말 행복 추구권입니다. 이거는 99%가 찬성을 하더라도 깨면 안 됩니다. 왜 상권 분립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졌는가? 그 원리. 법을 만드는 사람하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하고 그 법을 판단하는 사람 같으면요 절대 권력이 돼요. 이걸 나눠버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주는 법이지만 그걸 하나님은 뭐 현실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또 뭐만 얘기해 작동하는 거 아니고 일단은 그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 선출합니까? 선출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요즘 만약 사법고시 속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했더니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판사가 되고 싶냐 그래요. 이거 절도 할 얘기입니다. 뭐 그분의 손이는 알겠는데요. 판사는 가난한 사람 편 들면 안 됩니다. 물론 부자 편 들어도 안 돼요. 판사는 누구 편 들어야 되는 거죠? 법대로는 거죠.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상침작은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마찬가지 이거예요. 심판이 축구 심판이 나는 키 작은 팀을 편을 떠나서 심판을 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정서법.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뭐가 있냐면은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 위에는 떼법이 있다. 뭐 그런데 이건 진짜 헌정적 질서를 위반하는 민주주의 폭거를 이루는 거예요. 민주주의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는 헌정적 범위 안에서 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이런 거는 이런 헌정적 질서를 깨고만 안 된다 이거. 그런데 네 번째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체제를 대변해주는 가장 좋은 거는 시장 자유경제다. 시장 경제 나쁜 거, 저 3박 4일 동안 숨 안 쉬고 얘기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제도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할 거 있어. 문제 되는 거 있어요. 없겠어요? 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분적인 수준인데 이걸 기업겠다. 기업다고 시험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잘 되면 뭐 있어? 그 길게. 근데 마지막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와서 또, 리버테리안 분들이 굉장히 자유주의 해요. 난 자유주의를 같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자유주의로 대한민국 소화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개인의 가치만 얘기했고 돌격앞으로 할 때 어떻게 돌격앞으로 합니까? 보수주의는요 무정부적인 자유주의 지상주의나 이게 아니에요. 정치적 공동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시간 뺐고요. 결론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한국의 보수주의 뭐냐? 아까 말했지만 이제는 이제 옛날 같은 유교적인 것 좀 벗어나야 되고요. 개인을 좀 강조해요. 단 개인이라는 게요. 이기적인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개인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보수적은 대한민국파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까 말한 보수주의적인 정신에서 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굉장히 한계를 그 당시에 있었어요. 물질적 토대가 너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보수주의가 되려면요. 개인이 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돼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파다. 만약 보수주의파다라는 말이 싫으면요. 대한민국파다 해도 괜찮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키려면요. 때는 보수도 해야 돼요. 한자로. 왜냐면 보수를 해야지 지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그 가치를 지키자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저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이 뭐냐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자유를 깨겠다는 사람한테 자유를 깰 자유도 줘야 되나요? 제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겠죠. 국가법권 문제가 고의랍니다. 독일에서 이제 방어적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다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그 자유를 깰 자유도 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 후조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래. 6만 5천 년의 역사.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과 연결은 되지만 어느 정도 단절된 거예요. 우리
조선 왕조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식이 저는요, 이씨조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김씨조선은 더더욱 안 좋아합니다. 쟤네들이 조선인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계속 후조선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해외 외국 친구들이 많아서 한데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는 감히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 무작 같은 게 있는 때문인데 걔는 관심 없으면 이런 소리예요. 너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며. 그럼 그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 또 누구는 그런 거 쓰레기 같은 자본주의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돈입니다. 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돈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돈은 소중한 겁니다. 돈은 노력이 될까 어쨌든 뭐 또 이런 이상한. 그래서 어느 나라의 돈의 가치에서 표시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의 그림에. 다 조선 사람이었어요. 일본 돈 보세요.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명치우신 인물 사람들. 전부 단라고 제가 얘기하면 혹시 또 10권 나왔을까봐 제가 요즘에 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잠깐 대부분이 없어요. 예외 뭐 한두 개 있는지 몰라도 외국 의식. 근데 우리는 아주 후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민족끼리. 그럼 너 흡수통이라면 안 된다. 뭐 하여튼 뭐 현실적인 정책이지만 저는 대한민국파지 조선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블 해야 돼요. 보수는요, 노블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귀족노조라고 부르는 망칭에 반대합니다. 귀족은요, 노블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노블한 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허위의식이다. 아니, 민노총이 노블합니까? 아니, 노블한 흉내나 냅니까? 그거는요, 저는 조폭 노조라고 하려는데 이쪽은 양아치 노조라고 하자고 하네요. 근데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데 잘못하면 맞는데. 바로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미안해, 저 옛날 과거 전력 때문에. 복도. 근데, 그렇죠. 조폭도 그 긍지가 있다고 하네요. 뭐 양아치 노조, 뭐 이런 건 맞지만 귀족 노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노블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영국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어느 고등학교 모임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문대라고 하면은 명문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지방에 보면은 뭐 경북고등학교, 부산, 경남, 광주 있고 대전고등학교 뭐 이런 명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국의 명문 하면은 어느 학교 생각나죠? 이튼 칼리지 생각해요. 이튼 칼리지에 자기 부모, 학생을 보낸 학교의 학생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보내놓고 대충 다 자퇴시킵니다. 충격받아갖고. 자기 체육고등학교 보내는 줄 알아. 실제로요, 이튼 스쿨은 거의 오후가 운동시간입니다. 오전에 대충 수업을 하고요. 학과 수업하고, 오전은 대충 교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듣고, 오후에 축구, 또 럭비, 승마, 펜싱 이런 거 하다가, 오후 되면은 이제 튜터라고 그래갖고, 이제 조별로 그날 수업 들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해갖고 같이 스타디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요즘은 제가 자신 없는데, 또 자꾸 바뀌니까. 90년대 구경을 했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금요일은 아예 수업이 없습니다. 아예. 체육도 안 해요. 뭐 할 것 같아요? 군사훈련 시간입니다. 군사훈련 목청도 붙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실탄 사격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문에 3주 동안 점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하기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튼 편람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제가 그 당시에 삐딱하게 볼 때 맨 처음에 막 자랑해놨어요. 이튼은 뭐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거기서 잉글랜드가 아니죠. 그레이트 브리튼이죠. 걔네들 그레이트 브리튼인데 그레이트 브리튼의 최고의 명문 학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뭐 수상에 숫자는 잊어버렸어. 뭐 수상을 몇 명 외쳐서 이게 최고 기록을 장관도 제일 많이 받았고 제가 거기까지 가서 황국류 느낌 잘났어 정말.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1960몇 년에서 70몇 년까지 한 명의 수상도 배출을 못하고 장관이 불과 2명밖에 못 나왔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정말 영광으로 느낀다.
뭐?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 2차 세계대전 참전 중에서 딱 소위 중에 나갈 사람이 40대 후반 됐을 때 얘기입니다. 50대 초. 그래서 이튼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영국이 국난이 겪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의 전사자를 낸 학교임을 우리는 가장 크게 자랑한다. 그럼 우리는 왜 가장 멍청하게 전사하느냐? 이튼 모토가 뭐냐면요. 제가 We never never를 3번 하다가 never say far let's go. 우리는 절대 함께가 저거 이겨지 않는다. We have to say follow me. 나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전사한다. 우리는 리더다. We take the lead. 근데요, 보수는 리더를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 체제를 수호하고 그 체제의 가디언이고 그 체제를 지키는 워리어입니다. 근데 그 때문에 우리는 노블합니다. 노블은 세크리파이스,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수가 왜 저는 보수 수리를 해야 되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했어요. 산업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일부는 이런 희생을 보여주지 않고 대중에 아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외쳤습니다. 보수들. 근데 그대로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랬다고 선거에 질지 모르니까 정말 따랐다가, 근데 적어도 진정한 서구 보수의 정신은 귀족 정신입니다. 옛날처럼 계급적인 귀족이 정신적 귀족입니다. 난 노블해. 그 때문에 난 당당하고 나는 저런 비겁한 짓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희생을 하죠. 내가 그걸 배우네요. 모스크바에 있을 때 굉장히 건방지고 정말 재수없는 영국놈을 한 놈 알았는데 나중에 싫었는데 이 자식은 맨날 앉아갖고 조니오카 블루를 마시는 거야. 아, 개새끼. 그 비싼 술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한국에서는 그 별 비싼 취급 안 하더라고. 막 그걸 폭탄 말아먹더라고. 되게 좆도 않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당 시비 걸었어요. 야, 너 어떻게 너네 나라 가난한 놈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I deserve that. 난 그런 가치가 있어,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튼을 구경했어. 걔는 뭘 자랑하냐면요, 키도 크고, 제가 한 방 때려주고 싶으면 못 때려준 이유가 저보다 키도 크고 근육도 좋아서 제가 맞을까봐 못 때려줬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고위 외교관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 박사입니다. 근데 명함에 가장 자랑하는 게 명함에 크게 까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이튼 아니야. 네이비 리터넌트. 그러니까 해군 대비. 그 집안은 해군 집안이에요. 남자는 무조건 해군 장교생을 5년 하고 다른 짓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병역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만 이틀 가봐라.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금요일날 디스코장 가서 놈놈하고 낙하 점프 훈련을 나오고 똑같은 술을 마신다면 그거야말로 불평등한 거다. 와, 나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 와, 진짜 이 개새끼 진짜. 아, 물론 이제 그도 이제 마이크 주면 대중 앞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할지 모르는데 친하니까 얘기하고 건데, 그 긍지, 우린 그 긍지가 없어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시 아까 처음으로 국제시장으로 돌아갑시다.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세계의 기적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신의 프라우드, 긍지로 만들지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여기서 이념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아이디어였습니다. 체계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세력과 다 이전돼 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요, 공부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은 정말 다, 이건 사실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써놨는데 이게 왜 붙어있지? 근데요, 저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공부 좀 하셔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맨날 땅에다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책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 뒤에 어떤 세대가 될 거냐를 결판하는 거는 그 나라 주요 서점에 가서 매장을 둘러보면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요? 너 왜 빨갱이냐고요? 80년대 때 제가 학생운동할 때요, 교수 치고 아무도 말린 사람 못 봤어요.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인간 못 봤어요. 다 한 번. 우리 할머니하고 할머니 얘기 빼. 그냥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다친대. 다치니까 하지 말래. 아니 20대 팔팔한 놈한테 다치니까 하지 말라고? 너가 틀렸다고 가르치는 어른을 못 봤다. 솔직히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쌓여있던 책들 보세요. 교보문고가. 지금 요즘 약간 바뀌었어요. 전부 그쪽 책인가. 유시민 씨가 유시민 씨 부러운 것도 있어요. 그 사람 책 한 권 나면 그냥 기본적으로 한 2만 부 팔립니다. 웬만하면 10만 부 팔립니다. 뭐 저가 책을 못 써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 책 쓰면요 500권 팔기 힘듭니다. 그래서 책들도 읽어주시고 또 좋은 책 있으면 본인이 읽기만 하면 좀 사다가 좀 나눠 또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다 지성 높으시고 그런 분 앞에서 뭐 별것도 모르면서 막 주저주저 떠들었는데요. 동안에 조금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얘기하려니까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